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68살이더라고요. 194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68살이 됐는데 아까 임진 박사님이 발표한 거 보니까 여러분 30대나 40대는 산에 갈 때 팍팍 올라가잖아요. 근데 68살 된 할아버지는 산에 갈 때 슬슬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68살 할아버지가 산에 살살 올라가시면 잘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못 올라가는 할아버지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20년 전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3, 4% 성장, 5, 6% 하다가 2.5라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기존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활동인구 감소 내년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인구 절벽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수 절벽에 들어갑니다. 해리 덴트라고 인구학자, 미국의 인구학자가 한 거 보니까 사람이 라이프타임으로 이렇게 보면 62살 때, 여러분 아버지 또래 62살 때 제일 소비를 많이 한대요. 집도 사고 애들 대학 보내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비를 점점 안 한대요. 노후 준비하시라고. 근데 점점 우리 사회에 고령화되고 나이 많은 분이 많으면 구조적으로 내수가 떨어져요. 이 내수 침체를 보완하는 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업률 3.7% 좋은 거예요. 그 경제학적으로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젊은 사람한테 일자리 없다는 게 제가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지난달에. 일본은 젊은 사람이 다 취업돼요. 그래서 저는 아베 수상이 잘해서 그런지 알았더니 아베 수상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됐대. 왜냐면 일본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1년에 쉽게 하면 20만 명이 은퇴를 하신대. 근데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15만 명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구조로 일본보다 20년 뒤에 따라가니까 은퇴하시는 아버님보다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걸 청년 취업 절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구학자들 이야기하면 여기 한 15년 지나면 해결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15년 되면 나이 한 30, 40대 되잖아요. 그럼 왜 청년 실업이 높냐를 생각을 해보면 딱 전 두 가지라 보여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예요. 쉽게 말하면 지방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보면 일자리 없어서 난리예요. 근데 우리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저도 서강대 교수지만 우리 제자들은 대기업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취업률 3.7% 또 문제는 취업의 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점점 비정규직이 많아지잖아요. 일자리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인구 절벽에 들어가요. 이게 여러 가지로 경제, 투자,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전 인구 중에서 65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7%면 영어로 에이징 소사이어티, 14%가 되면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20%가 되면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거든요. 근데 불란서는 1865년에 에이징 소사이어티 됐고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인데 그때 1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하면 되게 빨리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 걸리면 18년 걸려서 2000년에 에이징에 들어갔다가 2018년 내년이면 에이지드로 바뀌어요. 근데 앞으로 불과 8년 후면 2020년이면 슈퍼 에이지드로 가요. 근데 일본, 우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본은 24년 걸렸고 1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들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선진국이 되고 복지를 국가가 되고 나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20년을 버티는데 우리는 선진국도 안 됐고 지금 복지 지금 한창 해야 되거든요. 같이 고령화 사회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이게 무섭고 부담스러운 문제냐면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사회보장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료비, 두 번째가 연금 있잖아요. 연금, 그 다음에 일반 복지를 다 합친 거 사회보장을 하는데 일본 GDP에서 사회보장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초에는 12%예요.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12%.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 이렇게 고령화세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14%더라고요. 근데 2000년대 초에는 14에서 21로 폭 뛰었어. 근데 2015년에 31%로 팍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일단 일본의 경우는 일단 경제가 고령화 사이에 들어가면은 매 5년마다 5%씩 사회보장비
팍팍팍 되니까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여. 근데 우리가 내년부터 여기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짜 우리가 정부만 고민하니까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우리 국민 각자 고민해갖고 좋은 해결책을 이뤄내야 합니다. 희망은 있더라고요. 이제 고성장의 꿈만 버리면 돼.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전공을 하면 앞으로 30년 동안만 2%만 꾸준히 성장을 하면 30년 후에 국민소득이 2배가 돼요. 그럼 우리가 6만 불 시대하면 여러분 선유국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 성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그냥 함부로 한다고 2%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